7천만 원 매출에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빅파워를 달았고. 네, 다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김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영상을 한 2편 정도 찍었죠. 그렇죠. 찍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 작년 4월 정도에 찍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되게 오랜만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고 계세요.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오피스로 출근한 지 그때 당시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네. 이제 월 매출 3천만 원을 넘어가지고 그때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공약을 하신 게 월 매출 5천만 원을 넘으면 마스크를 벗고 나오겠다. 아, 그렇죠. 오늘 안 벗습니까? 아니, 뭐, 인물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실 시작하기 전에 살살 꼬드기 봤는데 안 넘어오시더라고요. 그냥 신비주의로 남으시기로. 신비주의가 아니고, 아, 네. 그럼요.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서. 아, 실망하실까봐. 아시다시피 되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이 24년 지금 1월입니다. 1월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무실로 나오신 지 딱 1년이 됐어요. 그렇죠. 1년 됐죠. 딱 1년 네, 됐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니까 변화가 또 생겼죠. 그렇죠. 지난 12월 달, 지난달에 매출이 지금 얼마죠? 7,200 정도? 7,200 정도. 네. 야. 지난달 12월 달 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이번 달은 내가 월 5천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그 11월 달에 얼마였죠? 조금 모자랐잖아요. 4,500 정도 됐죠. 4,500 정도. 네. 그래서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다음 달 12월 달에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7천을 넘기셨어. 와. 그러니까 5천 넘기고 빅파워 달고가 이제 거의 확정적이었죠. 네. 아, 그럼 이번에도 비파를? 네, 그렇죠. 1월에 이제 달았죠. 12월 넘기고. 오, 겹경사네. 매출 7천 본인이 목표했던 5천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7천만 원 매출에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빅파워를 달았고. 네, 다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느낌은 어때요? 그렇게 달고 나니까? 그 나오고 나니까. 느낌이라기보다는 설레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조금 정신없었어요. 아, 왜? 바빠서. 아, 바빠서. 네. 정말 3천을 오랫동안 깔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참 됐죠. 한참을 3천이고 한참 그걸 넘는 게 이게 너무 수 있나라는 생각까지 음. 했었는데 이거 어느 시점 되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더니만 이제 5천을 넘기고 그 다음에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뭔가 이렇게 느낀다기보다는 바쁜 거죠. 일상은. 네. 왜냐면 거의 3천에서 한 2배 정도 가까이 했으니까 그만큼 더 일이 더 많아졌을 테니까. 혹시 대표님은 다른 이제 우리 성과자들 보면 운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대표님은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운칠 기삼 아닐까요? 운칠기사. 네. 근데 이제 그 운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운은 아니고 얼마나 이제 꾸준하게 하고 파고들었고 막 열심히 했느냐. 그냥 가만 있는다고 해서 생기는 운은 아닙니다. 노력을 네. 바침으로 한 운칠기삼이다. 그렇죠. 뭔가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진 다음에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운이 붙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왜 우리 제자분들 중에 억억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부럽죠. 부러운데 그만큼 그 분들도 노력을 했을 테고 그리고 뭐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올해는 또 이제 월 한 1억 찍어보는 게 제 목표이긴 합니다. 내년 올 12월 전에. 아, 2024년 네. 12월을 네. 기준으로 네. 월 매출 1억을 넘겠다. 네. 목표.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월 3천에서 정체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고 넘었다가 좀 확 올라가는 듯하다가 다시 제자리, 올라가는 듯하다가 제자리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그러면 그때가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주력으로 하는 제품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다져야 된다. 사계절 상품을 하나 깔아놔야 된다. 이걸 제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계절성 아니면은 상품을 얹어가지고 조금 커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워낙 또 잘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이든 광고든 잘 활용하셔가지고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억을 넘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냥 부럽다 정도지 내가 내 레벨에서 아무리 용을 쓴다 하더라도 저걸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급하게는 생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제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차근차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김 대표님은 열면도 있다 보니까 이 조급한 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조급한 건 확실히 없으신 것 같고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고 하나하나 이게 채워나간다는 느낌?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2년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최소한 뭐 10년은 해야죠. 예. 근데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게 쇼핑몰 운영을 한다는 것도 어차피 이제 사업의 하나입니다. 사업인데 그것도 생계를 책임질 만큼 큰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걸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쉽게 이해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수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듯이 이제 미분적분을 배우겠다. 그럼 미분적분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시간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구구단을 외우죠. 구구단을 외우고 한 4, 5년 외우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한 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집합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우겠죠. 배운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까지 또 고등학교 때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적분을 배우거든요. 그렇죠. 이걸 한 번에 퀀텀 점프하는 길은 사실은 모든 일에는 잘 없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은가. 아니, 저는 어머나 계열이니까 한 네. 번씩 그래요? 내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되게 조급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뭐 외국어를 배우고 아니 3개월, 6개월면 어떻게 프리토킹이 가능하냐 외국인하고 불가능하지 않느냐. 단어도 외워야 되고 뭐 헤어도 해봐야 되고 다 이런 상황들을 겪고 난 다음에 어학이라는 것도 한 정말 6개월 열심히 하면 그 언어로 꿈을 꾼다든지 뭔가 이렇게 탁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문이 트이면 또 열심히 하면 말문이 트이면 또 이렇게 술술술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강의 때 얘기하는 이제 무의식으로 넣는 과정,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횟수가 필요한 거죠. 무의식까지 다다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 김 대표님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먹고 살 만큼. 일본어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도 얘기했고. 그러면 월백보호반을 원래 안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급반 개설하면서 부랴부랴 그렇죠. 온라인으로 들었죠.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네. 중급반에 또 참여를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정체돼 있던 3천이 네. 이제 5천 근처 갔다가 그렇죠. 이번에 이제 네. 7천까지 넘어가 버리는 그 상황이 중급반 듣고 그게 하나의 기회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제가 얘기를 듣고 그걸 좀 뚝심 있게 밀어붙였죠. 그래서 되게 성과가 컸죠. 특히 스마트 스토어에서 거의 포기를 하다시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이제는 이제 역전이 되는. 사실 이제 중급반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는 쿠팡이 한 7대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 3 중급반 듣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을 하시면서 이제는 스마트 스토어가 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많이 생기죠. 예. 정산이 그냥 막 빠르죠. 예. 돈이 막 계속 들어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쿠팡에 매몰돼 있다가 그 빠져나오는 계기도 중급반 이후에 하셨고 네. 어떤 게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그때? 뭐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솔직히 열심히는 안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그거죠. 이제 광고 부분이 컸죠, 사실은.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되게 광고에 있어서는 짠돌이잖아요. 돈 엄청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확실했으니까 그냥 던져뒀죠, 그냥. 아니, 세팅이 어차피 내가 다 중급반 수업을 통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세팅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딱 해놓고 그냥 광고를 차라리 보질 않았죠, 그냥. 어제 근데 진짜 그냥 밀어놓고, 밀어놓고 투자한다 생각하고 그냥 안 보신 거네요. 집어넣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스마트스토어는 뭐 쿠팡처럼 택도 아니게 이렇게 광고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FM대로 나가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되게 컸다고 봐야죠. 사실 이제 중급반 수업을 하는데 이제 교보제로 이제 대표님이 파시던 그 상품을 이제 교보제로 공유를 하고 이제 했었어요. 하면서 실제 세팅을 하고 나니까 키워드 자연 순위부터 광고 순위부터 쭉 올라가는 게 수업 중간에 거의 나왔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15,000 키워드, 7,000 키워드, 7,000 키워드 뭐 이렇게 있거든요. 12,000 키워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다 1등했죠 제가. 아직도 그렇고. 예. 지금 그 상품은 네이버 1등이십니다. 네. 독보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그냥 딱 지키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예, 그렇죠. 또 1등 하니까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얘기도 재밌겠는데. 힘들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그 1등, 1페이지에 1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체감을 못 하시니까 모를 건데 직접 겪으셨거든요. 또 1등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뭐 이게 막 갑자기 광고가 내려가고 제품이 정지되고 막 이러죠. 왜 그래요? 안에 키워드를 쓰면 안 되는 키워드 다 쓰는데 모든 사람이 그 키워드로 광고를 보편적으로 하는데 다 쓰고 있는데. 그게 또 복귀에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허위 과장 광고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고. 나만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멀쩡한데 내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집요하게 원복시켜 놓으면 또 다른 핑계를 해서 또 정지당하고 4번 정도로 별로 이렇게 걸리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금은 이제 다 보완을 해서 이제 문제 이제는 없잖아요. 뭐 문제 없죠. 그래서 역습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습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시면 결국은 키워드가 굉장히 큰 시장 덩어리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나 놓치게 되면 그 시장만큼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1페이지는 참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근데 1페이지를 머무르는 순간 매출도 굉장히 재밌죠. 광고는 보안이고 그 1등의 위치에 있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광고비가 많이 들지 않고 매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광고를 이제 제일 상단 띄워서 얘가 계속 견인하면 얘가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어느 순간 이제 내가 1등 올라가면 광고가 이제 밑에 가요. 내려가죠. 맞아요. 밑에 싸게 넣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로아스도 효율이 좋아지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 하시면 이거를 잘 못 버티세요. 그게 길게는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 1등 타라는 시점이 언제쯤 정도 됐죠? 중급반에서 시작하고 한 달 반 됐던 것 같은데. 2달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제대로 연습되어 있는 사람도 한 달 반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 2달 정도는 투여를 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키워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타란이 되고 나면 이제 뭐 상징성도 있고 기분도 좋고 그죠? 매출도 오르고 꾸준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광고비도 짜게 쓰시는 스타일이고 되게 가성비, 수익률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자신 있게 이렇게 딱 투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홍리 대표님이 그걸 로직을 알려줬으니까 그냥 믿고 맡긴 거죠. 믿고 될 것 같으니까 확신이 일단 좀 들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왜냐면 그때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든 좀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은 제일 투자했을 때 빨리 올라올 수 있다라는 아이템이 내가 주력으로 하던 그 아이템이었고 이것만 되면은 다른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또 이제 비슷한 제품들 같은 데서 공급받지만 종류가 조금 다른 제품들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터득하면 그 다음은 계속 복사가 된다 그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한 번을 그 터득하는 것까지 도달하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시간도 들고 그만큼 횟수도 들고 비용도 들고 한 번 터득하면 복사가 가능하다. 그걸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12월 달에 또 매출이 11월 5천 조금 안 됐고 12월에 5천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 7,200을 넘어버린 견인했던 이유가 사실은 제가 이제 유통 쪽으로 하려고 제 브랜딩한 제품을 하나씩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데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12월 달에 제가 테스트한 그 교보제 계정에 있던 한 상품을 도매로 공급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로스를 하시겠다. 그로스 내놔라. 협박을 하시더라고. 드렸어요. 이유는 그 아이템을 사실은 이제 선정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작년부터 좀 하셨고 브랜딩을 해가지고 런칭을 했었죠. 그래서 그로스도 들어가게 해드렸더니 3,000개를 사입을 했는데 1,000개를 혼자 다 파셨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이 아이템은 이제 사실은 제가 많이 판다기보다는 이제 도매로 시프팅하면서 다른 분들이 좀 더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광고도 사실 먼저 껐고 그렇게 했었죠. 열흘도 안 돼서 다 팔려가지고 지금 다시 오고 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 소싱을 하는 것도 사업적인 마인드를 좀 많이 가지셔야 되는 게 이제 중급반에 오면 실제로 사입해서 실제 판매가까지 딱 연결고리가 되는 마진 계산을 다 할 수 있게 이제 장착을 또 해드리는데 이 마진 계산을 볼 줄 알게 되면 처음부터 넉넉한 마진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도매까지 해도 충분한 마진이 될 만큼 상품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뿌려드렸는데 그 비용 이제 마케팅으로 뿌리면서 확 올라간 거죠. 솔직히 좀 겁난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너무 많이 팔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에 몇 개가 맥스였어요? 팔아본 게? 160개 정도. 한 상품에 160개. 제가 드린 상품을 하루에 160개를 팔았대요. 어쨌든
저도 이제 사업 구조를 이제 중급반 이상 졸업하신 분들을 모시고 제가 소싱하는 상품을 이제 도매로 폐쇄적으로 조금 공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폐쇄적으로 공급해드리면 그분들은 이제 그로스 입점도 가능할 수 있게 조금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폭발적인 이제 매출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큰 경험이 되죠. 그렇죠. 네, 왜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다른 것도 이 정도 제품의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확신이 서버리니까 네.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경험시켜 드리려고 저도 하나씩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공식 도메모를 이제 런칭을 하려고 지금 또 열심히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되면 이제 퍼블릭하게 일반 분들한테도 상품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되게 할 게 또 많아요. 매년 새로운 일을 자꾸 벌리니까 늘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슬슬 이제 7천도 넘었고 순이익은 어느 정도 돼요? 지난달에? 순익은